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 진도 맞아 나가고, 그 다음에 부등식 좀 들어갈 겁니다. 182쪽 보세요. 얘 필수제 16번 보면은 제목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근데 얘도 이제 문제 유형을 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이렇게 분류하긴 하는데 문제마다 푸는 게 조금씩 달라.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기는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미지수 K가 이제 둘 다 껴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해는 모르겠지. 근데 뭐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얘 풀면은 뭐 해가 뭐 두 개 나오고 해도 두 개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뭔가 이제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겠지. 공통인 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겹치는 근이 뭔진 모르지만은 그거를 요거라고 할게요. 알파. 얘가 공통근이라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 그러면 당연히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알파 빼기 2는 0이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빼기 K는 0이 나올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뭐 했냐면 미지수가 두 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알파, KK 미지수가 두 개면서 식이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연립을 해서 풀 거다 이거야. 근데 연립방정식 배울 때 보면은 이게 뭐 이제 2차면 얘가 뭐 인수분해가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얘도 그렇고 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기존에 풀던 방식이랑 그냥 다르게 풀어. 일단 냅다 이거 뭐 제곱 이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뺍니다. 알파 제곱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기 알파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는 K 빼기 2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 일단 뭐 그래요. 여기서 해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잖아. 근데 참끼리 뺐으니까 이것도 참이에요. 됐나? 딸꾹질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네. K 빼기 2로 묶을 수 있겠네. 맞아요? 일단 묶어줄게요. 얘를 묶어주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뭔진 모르겠지만 이 참인 등식을 얻었는데 요 등식이 의미하는 건 지금 K가 2가 되거나 아니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논리를 얻을 수 있어. 괜찮아요? 뭐 둘 중 하나는 뭐 맞겠지? 근데 만약에 K가 2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 K가 2였으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저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K가 2니까 2X 마이너스 2는 0 이런 방정식이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식도 K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이런 방정식이 됐는데 어때 이번엔? 방정식이 똑같아져 버렸지. 네. 맞아?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근도 똑같겠지. 그럼 근이 두 개가 겹치겠지. 맞아?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통인 근이 한 개만 나오라 그랬어. 한 개만. 그러니까 이게 K가 2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 공통인 근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네? 뭐 여기다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해됐나? 그래서 좀 얘가 앞에 배운 거랑은 좀 다른 결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공통근을 갖는 게 가끔 뭐 교과서에도 한 문제 있던가 그래. 가끔 나오긴 나와. 그럼 일단 논리는 얘랑 공통인근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참인 등식을 두 개 얻었고 일단 뭐 냅다 빼서 정리를 하니까 이런 논리를 얻었는데 얘일 수는 없는 거지.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아래에 문제 한번 해볼 건데 87, 맨 아래 거 87번 한번 해보세요. 87번. 얘는 이제 뭐 위에 문제랑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얘도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공통근이 딱 하나만 있다 그랬어. 공통근을 저기랑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라고 해놓고 뭐 대입을 해서 써보면 알파 제곱 4m 알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하나. 여기도 알파 대입해서 알파 제곱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다. 마찬가지로 이거 알파 제곱 이런 거 이제 차수가 높으면 좀 힘드니까 이제 빼버릴게요. 그럼 빼면은 이게 동류항이니까 3m 알파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m 1은 없어졌네. 이렇게 됐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3m으로 나눠버리면 안 되고 3 정도는 나눠도 괜찮아. 이거 m으로 묶어야 돼요. m으로 묶으면 맞는 건가 지금? 뭐 이상한데?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곱해서 0이니까 m이 0이거나 아니면 알파가 1이라는 논리가 이제 생겨요. 됐어요? 둘 중 하나는 참이겠지. 그래서 m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데 여기 m 자리에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도 m 자리에 0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두 방정식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지. 그잖아. 그럼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허근이긴 하지만 둘이 그냥 공통근이 두 개가 생기잖아. 근데 공통근은 하나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 m이 0이진 않겠지. 그럼 따라서 공통근이 그냥 1인 거네. 됐어요? 그럼 공통근이 1이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러면 요 x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서 1 더하기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니까 m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공통근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뭐 이런 문제입니다. 대충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보면 되고 그 위에 것도 똑같이 공통근 문제인데 얘는 또 푸는 방식이 살짝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위에 거 보면은 얘도 뭐 이제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고 얘는 공통근이 뭐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공통근이 또 알파라고 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알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냐면은 알파 제곱을 없애려고 그냥 이제 빼버렸거든? 빼버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니까 k가 여기랑 여기가 부호가 반대지. 맞냐? 5k하고 마이너스 5k잖아. 여기도 보면 부호가 반대야. 더해버리면 그냥 k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특이하게도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건데 요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알파 여기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알파가 그냥 나와버렸네. 됐어요? 2는 나눠도 상관없고 여러분 이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알파로 나누면 안 되고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가 그 공통근이 0이었거나 3이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지. 됐네?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을 해야 돼. 공통근이 0이었다면은 요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요게 참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 0을 대입하면 k가 0이 나오잖아. 근데 버젓이 여기 k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써있네. 그러니까 뭐 얘가 아니라 얘였겠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알파가 3이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3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k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점점 졸려지네. 맞죠? 승호가 없어서 그런가? 좀 갈굴 대상이 필요한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방정식이라는 요 개념은 원래 중딩 때도 문제 풀 때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이제 앞에서 비슷한 걸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답이 뭐예요? 네? 답이 예스야? 이건 답이 무수히 많지, 막 말하자면은.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사실 원래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 줘야 풀 수 있지.
맞아? 근데 식이 이제 모자라게 나온 거야.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럼 답이 이제 무수히 많이 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기 좀 멋쩍잖아? 여기서 이런 조건을 걸어줘요. 사실 x하고 y는 자연수였어, 이렇게. 그럼 자연수였으면 어떻게 돼요?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지. 맞아? 부정방정식에서 이런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은 해가 이렇게 이제 간추려진다. 뭐 이런 거야. 답이 완전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비슷하게 근데 덧셈보다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 요번에는 자연수 말고 정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답이 뭐게? 뭐랑 뭐랑 곱해야 3이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맞아? 또 있지 근데. 왜냐면 정수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맞아? 특히 지금 푸는 게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이제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원래 못 풀어. 못 푸는데 요런 조건을 걸어주면은 해가 되게 특정되는 거지. 됐어요? 그 중에서도 덧셈보다는 요 곱셈의 아이디어를 이제 이용을 해. 얘네들이 정수인데 곱해서 정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순서상이 한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볼 건데요. 88번 볼게요. 388번. 자, 여기 이제 문제 읽어보면은, 일단 낌새를 차려야 돼. X, Y, 문자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정수라고 말해줬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만. 근데 부정방정식을 풀 때 아이디어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하고 곱했는데 이렇게 정수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게 특정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곱셈이 아니라 항이 이렇게 4개나 있잖아. 그럼 얘를 곱셈으로 만들어야 돼. 얘를 곱셈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항이 4개잖아. 항이 4개일 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이거요. 2개. 아니면 3개, 1개지. 네. 이게 3개, 1개는 아니겠지? 뭔 소리 하냐는 표정으로 보는데. 네? 2개로 묶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x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y 빼기 1이지. 뒤에 거는 뭐야 왜 안 맞아? 잘못 썼나 본데? y 뭐야? 맞는데? y 빼기 1 숫자가 안 맞네? 여기 뒤에는 y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안 묶이잖아. 네. 망했죠? 네. 왜 이러지? 문제 잘못 나왔나? 맞아요. 이 상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착각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거 상수를 버려요. 약간 억지를 부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로 묶으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 이제 y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인수분해가 좀 더 진행되려면은, 여기 뒤에가 y 빼기 1 이런 게 있어줘야겠지. 만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좌변에다가 플러스 1을 만든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줘요. 약간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를 y 빼기 1로 묶으면은 요런 등식을 얻을 수 있어. 보통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를 인수분해하고 여기가 0이 나와야지 좀 의미가 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정방정식에서는 이쪽이 굳이 0이 아니라 정수가 나오면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일 거 아니야. 정수에서 1을 뺐으니까. 둘이 곱해서 2가 나오는 순서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1 곱하기 2가 있고요. 2 곱하기 1이 있고요. 마일 곱하기 마이가 있고요. 마이 곱하기 마일이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요때 x, y 값을 다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때 얘가 1이 나오려면 x는 2겠지. y는 3이겠지. 요런 게 해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꾸로 3하고 2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4개가 이제 x, y의 순서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괜찮아요?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고요.
됐나? 나중에 숙제할 때 89번도 풀어보는데 처음에 이거 좀 어려워해.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적절하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이쪽은 신경 안 쓰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정수가 뜨면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84페이지에 이번에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하고 나옵니다. 자, 좀 전에는 미지수가 x, y 두 개가 나왔어도 얘네가 정수였기 때문에 2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찍을 수 있었어. 맞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정수라는 말이 없어. 그냥 실수야. 어떤 수든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도 형태를 보면은 미지수가 x, y 두 종류가 나왔고 등식은 하나밖에 없어. 원래 못 푼단 말이지. 맞아? 원래 해가 무수히 많거나 못 풀어. 근데 가만 보면은 얘가 좀 이렇게 막 2차로 올라가 있어요. 2차로 올라가 있고 선생님이 얘를 적절하게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지. 좀 어렵습니다. 요거 이렇게 쪼개 놓을게요. 됐나? 이렇게 쪼개고 얘랑 한번 모아보자. 됐나? 그럼 x의 제곱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 것들 얘랑 남았지? 눈에 좀 이렇게 익죠? 됐어요? 앞에 거 3개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거 3개도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하고 y 실수거든? i가 없는 거야. 실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을 했으니까. 근데 두 개를 더했는데 근데 그냥 0이래.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0일 수밖에 없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다.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y는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다. 실수 조건이었지만은 이렇게 특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재밌어요? 네. 90번 한번 해보세요. 거기 위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은 설명해 줄 거고 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요런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제곱이랑 제곱을 더했는데 0이 나오는 요런 식을 만드는 거고 잘 보면 보이지 않니? 요거에다가 이거 4 얘를 쪼개야겠어. 이거 4 더하기 1로 쪼개볼게. 이렇게 괜찮니? 보여? 그러면 x끼리 모으면은 이거 x-2의 제곱이 되고 y끼리 이렇게 모아주면은 y 빼기 1의 제곱인가 이렇게? 됐니? 내가 원하는 형태 만들었고 x는 2일 수밖에 없고 y는 1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됐어? 잘 안 나와.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고 대신 교과서에 어떤 챕터에 없어도 그냥 뭐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섞을 수가 있어. 너네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3학년 1학기 때도 원래 이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에서. 관심 없으면 말고요. 자, 넘어가서 여기 뒤에 문제는 숙제로 한번 내주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어줄게요. 복습할 겸. 알았죠?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었는데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뭐뭐 배웠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4차 맞냐? 그 다음 뭐 배웠냐? 응, 맞아. 근데 오메가도 배웠고, 그지?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배웠지? 맞아? 연립방정식 배우고 좀 전에 했던 거 부정방정식 요 정도야. 이 정도인데 메인은 3차하고 4차야. 3차하고 4차를 잘 기억해야 되고 연립방정식에서는 선생님이 나온다고 한 유형들 있지. 2차, 2차하고 대칭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등식에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중2 때 부등식 풀었잖아. 부등식 풀어서 걔랑 이제 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지금 중학교 때 거 이제 부등식 하던 거 복습합니다. 복습. 부등식의 기본 성질 뭐 해서 볼까 한번? 근데 문자로 나와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A가 B보다 크대. B가 C보다 크대. 이거 뭐냐? 약간 3단 논법이잖아.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C보다는 A가 더 크지. 당연한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부등식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맞아?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괜찮은데 뭐 할 때 조심해야 돼? 음수. 여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은 요게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맞아?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부등식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방정식 할 때 선생님 한번 얘기했던 거거든? 방정식 할 때 우리가 부등식 가기 전에 요런 식이 있어. 그럼 요거 이제 답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넘겨가지고 A로 나눠버리지? 맞냐? 근데 이거 A로 나눌 때 원래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돼. 뭐냐면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X 앞에가 미지수니까. 그럼 이제 A가 0이었으면은 저기 있는 식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 이런 식인 거고 A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거든? 그럼 이제 그냥 저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A가 이제 0이었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또 경우가 나면서 B가 0이거나 B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B가 0이었으면은 0 곱하기 X가 0이야 이렇게. 이건 뭔데? 해가 무수히 많다. 저는 항등식이지. 맞아? 근데 B가 0이 아니면은 얘가 0이 아니거든 오른쪽이? 그럼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절대 참일 수가 없지. 그럼 저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부등으로 싹 바꿔주면은 비슷한 논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근데 A로 나누고 싶단 말이야? 나누고 싶을 때 이 경우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수 있고 A가 음수일 수 있어. 왜냐면은 부등식이니까 양수였으면은 그냥 나눠버리면 끝이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였어. 그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X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A가 0이면은 0 곱하기 X가 뭐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요거는 여기 있는 수에 따라서 또 해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럼 여기 무조건 0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럼 여기 모든 실수가 또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도 절대 참일 수가 없지. 뭐 이럴 때는 해가 없다. 이런 식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자, OX입니다. 자, A, B, C는 실수고요. 이제 0보다 A랑 B랑 더 크네, 이렇게. 양수네. 맞아? 그러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비교하면은 대소관계가 이렇게 바뀌나요? 맞아? 만약에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면 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 됐어? 기억은 이제 맞는 얘기겠지? 딕은 먼저 볼까? 딕은? 자, AC가 BC보다 더 컸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C로 나누고 싶은데 원래 부등식이니까 조심해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 넘어온 걸 보면 얘 어떻게 했니? C가 분모했네? 이거 뭐 어쩐 거야? 여기다가 C의 제곱을 나눠버린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C가 뭔진 모르겠지만 C의 제곱은 양수였겠지? 양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야겠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선생님 뭐 이제 C가 0일 수는 없나요? C가 0이면은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겠지. 그러니까 C가 0이진 않겠지. 맞아?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제곱은 무조건 양수였겠죠. 뭐 이런 논리를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뭘까요? 이건 어떠니?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사실은 부등식이어도 이 양변에 똑같이 더해진 거 이런 건 무시해도 되지. 근데 A랑 B 앞에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네?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순간 여기 부등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너무 쉬워요? 필세제 2번도 보자. 이건 뭘까? 자, 부등식을 봤는데 일단은 막 A가 껴있고 뭐 거슬립니다. 거슬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게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X, 여기 X 이렇게 있는 걸 봐줘야 돼. A는 숫자야. A는 상수니까. 그래서 X가 있는 항은 왼쪽으로 몰자. 왼쪽으로 몰 거고요. X 없는 건 오른쪽으로 몰게요. 그러면 4-A제곱에 X 이렇게. 그 다음 우변은 2 빼기 A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로 나누고 싶어. 이걸로 나눠버리면은 뭔가 해가 나오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막 얘가 0이거나 그러면 막 해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어? 근데 이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어.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지?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일단 저건 0이 아니란 얘기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데 나눠서 여기다가 x만 남겨. 여기는 지금 4 빼기 a제곱 2 빼기 a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야 여기.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모르지. 근데 걔를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어.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이게 지금 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야겠지.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부등호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4 빼기 a의 제곱이 음수였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약분이 싹 됩니다 이렇게. 됐나?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작거나 같다. 이쪽이 2 플러스 a분의 1 뭐 이런 식이었겠네. 근데 요게 지금 얘랑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얘기겠지. a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넘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은 뭐 잘 만족하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아래 두 개 풀어보세요. 봅시다. 아마 아래 게 좀 어려울걸? 근데 사실 이거 중2 때도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중2들도 이제 푸는 문제들인데 403번은 요게 이제 또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이제 잘 봐줘야지. 이제 이항을 해보면 a 빼기 2의 x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면 여기 오른쪽을 얘로 이제 묶고 싶지. a 빼기 2가 싹 떠 있는 거지. 아 근데 얘가 그냥 나눠버리면 뭐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답을 좀 귀찮게 써야 돼.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 써야 됩니다. 경우를 세 가지로. 첫 번째는 a가 2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두 번째로는 a가 2인 경우 한번 보자. a가 그냥 2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지. 요쪽은 0이 되겠네 이렇게. 이거 뭐냐 해가? 이 부등식의 해는 뭐해? 많다.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세 번째로는 반대로 이제 a가 2보다 작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음수란 얘기니까 요걸 나누긴 나누는데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a 값에 따라서 답이 바뀌니까.
뭔 소린지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것도 볼 건데요. 여기도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고요. 대신 이제 a랑 b랑 막 뭐 조잡하게 섞여 있어. 근데 뭐 x는 뭐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2b를 이항을 해놓고 a 플러스 b 해놓고 여기가 이제 2b니까 요걸 뭔진 몰라 나눠버리면 답이 나올 거야. 근데 방금처럼 막 얘가 0이 되거나 막 음수가 되거나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대신 얘는 뭐라 해를 알려줬어. 그럼 결국 이게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눌 수 있었다는 얘기지. 제가 0인 건 배제를 하고 얘로 나눌 거야. 그럼 나누면은 이쪽이 a 플러스 b분의 2b가 될 건데 얘가 양수인 0은 아니지만 양수 음수를 모르니까 여기를 원래 결정을 못하죠. 결정 못하는데 얘가 지금 요렇게 생겼대. 이게 해래. 그럼 여기가 지금 요렇게 생기니까 어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눠준 거 a 플러스 b 요게 음수여야 돼요.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2와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분의 2b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요. 요거 뭐 2 나눠주고 곱해주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a가 마이너스 2b와 같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네. 됐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봐. 이 마이너스 2b지 이게. 이 마이너스 b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b는 양수였겠네. b는 양수고 a는 음수였겠네. 이런 거 이제 부호를 알려준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뭐 어쩌래? bx-4a bx-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라고 했는데 넘겨놓고 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b를 대입해줘요. 이렇게. 네. 요렇게. 됐어? b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근데 b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b가 양수였으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유지돼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됐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졸려 죽네. 똑바로 앉아. 민서 싫어하잖아. 야,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얼굴 보이지 마. 아, 미안하다. 그 다음은 연립부등식 할 건데 뭐 쉬워요. 이런 거로 하나 하고 부등식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으면은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걸 풀어. 위에 있는 건 뭐니? 답이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얘는 답이 뭐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도 보면은 요거랑 요걸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의 공통인 부분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위에 거의 해를 이제 수직선에 표시를 하면은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지. 맞아?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럼 두 개의 이제 공통 범위는 어디야? 여기지. 그럼 따라서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어요?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여기를 살짝 바꿨어.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지? 맞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단가? 나왔지? 그러면 일단 두 개 그려. 5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렇게. 그럼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지. 그럼 답이 뭐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공통 범위를 봐주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x가 5보다 크다지? 이렇게. 아래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답이 뭘까요? 해가 없다.
그렇지. 겹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밌어요? 네.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예. 자,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지? 예. 맞냐? 아래 거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지? 예. 이게 답 뭐게? 중근. 뭐 중근이야, 씨.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지? 그냥 해가 오다. 그렇지, 그렇지. 아 야르. 이상한 말 쓰지 마, 수업 시간에. 아 네. x는 5 이렇게 이제 딱 부등식이지만 해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준영이나 성윤이나 지금 어디 갔어요, 걔네? 시끄러워요. 아 네. 자, 요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등호를 뺐어. 그럼 위에 거는 답이 뭐예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지? 아래 거는 어떻게 돼요? 5보다 작다지? 예. 야, 이때는 답이 뭘까? 5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이 5이? 5이가 뭔 소리야 갑자기? 감탄사야 감탄사. 어이. 없어요. 해가 없다. 오. 이 차이를 알아야 돼. 됐어?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이제 갖다를 붙였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 색칠이 됐단 말이야. 그럼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이렇게 겹쳐야 돼. 두 겹이 된 데가 해란 말이야. 알맹이가 두 개가 박혀서 이렇게 겹치면 여기가 해지.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지워버렸어. 그럼 지우면 어떻게 돼? 요 하얀색은 여기 알맹이 차 있는데 요 주황색은 지금 알맹이 비어 있지. 그럼 쟤네가 여기서 딱 맞물리지 이렇게. 맞물렸지만 겹치는 건 있어 없어? 그러면 해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좀 연립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우면은 다 배웠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192쪽에) 딱 보니까 이제 풀기 싫죠?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거 한 문제만 풀게요. 몇 번? 1번. 1번. 1번 푸세요. 왜 해가 없어? 아니다. x가 1보다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되니? 암산 가능하잖아 이거. 네. 이거 넘기면 8이고 2로 나누면 x가 4보다 크다? 맞습니다. 예. 요거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었는데 부동은 바뀌어야겠지? 예.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 맞냐? 그럼 하나는 4보다 크다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다지? 네. 그럼 4보다 큰 거 하고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어디가 겹치는 거야? 여기가 겹친 거지. 맞아?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돼? x가 4보다 크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필수 예제 4번 보면은 부등식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게 있어. 이거. 근데 연립방정식 할 때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쭈르륵 나오는 거. 얘는 그냥 말만 다르게 한 거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그냥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기억을 쓰면은 3x 빼기 10, 5x 플러스 2. 아래 거는 5x 플러스 2하고 8 플러스 3x. 그러면 요렇게 아까랑 마찬가지로 1차식인 부등식이 두 개 나온 거예요. 뭐 암산해볼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여기서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이제 답인 거 알겠어요? 너무 쉽죠?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 이 특수한 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가 없는 경우 아니면 뭐 해가 딱 한 점인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이제 예제 1번에 있는 거 보면 얘는 지금 이항해보면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겠네. 괜찮아요? 여기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오, 그림 안 그려도 답 알 수 있니? 답 뭐 같니?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4. 됐어요? 한 점이 겹쳤지? 2번 볼까요? 얘도 암산 가능한가요? 3x 18,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됐네? 그러면 하나는 6보다는 작아야 되고 하나는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네 이렇게. 그럼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별거 없죠? 됐어? 재밌어요? 아래서 하나 골라보세요. 1번이요. 1번 해보세요. 풀었어요? 답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 쉽지? 됐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 하고 나오는데 요거 하나 갖다가 이제 이게 겹쳐봤더니 겹치는 범위가 뭐 요게 나왔다 이거지. 맞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풀면은 여기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좀 귀찮지. 이거 보면은 이항 적절하게 해주면 4x가 마이너스 6이니까 12, a 플러스 12보다는 작다. 그럼 4로 나누어주면은 x가 4분의 a 플러스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네? 그러면은 뭐 요거 3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뭐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겹치는 범위가 요렇게 나와줘야겠지. 그럼 해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대충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그려 놓을게요. 여기가 이제 해가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요거랑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3이고 A도 3이네 이렇게. 뭐 별거 없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요거랑 겹치는 게 답이 이거잖아. 근데 보면 여기 등호 있는 거 있지. 얘는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왔겠지. 여기 없는 거는 여기서 왔겠지. 맞아? 그러면 좀 빨리 풀 수 있어. 어떻게 빨리 푸냐면 이거는 뭐 굳이 몰라도 되는데 보세요. 이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뭐 2x-a 뭐 2a 플러스 1 뭐 요게 5보다 작다 뭐 이거였는데 이거의 해가 뭐 이런 거였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싹 바꿔버려. 그 다음에 x에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얘가 이제 여기 얘를 풀어서 얘가 나오고 얘를 풀어서 얘가 나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를 등호로 이제 싹 바꿔서 이걸 풀어주면은 x가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b가 3인 거 그냥 알 수 있고요. 여기를 등호로 싹 바꿔놨을 때 여기에 해가 4분의 15란 말이야.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4분의 15 여기다가 좀 싫지만 이렇게 대입해서 a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굳이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재밌는 거 해볼까? 필수의 이제 7번. 이 연립부등식을 잘 하려면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자, 연립부등식이 나왔는데 요거 풀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여기는 뭐 a가 있지만 숫자처럼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x가 2a 빼기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해를 구했어요, 일단. 일단 얘를 표현을 하면은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를 표현할 건데 얘가 이제 어딘지 모르지. 어딘지 모르지만 뭐보다는 작다지. 맞아? 그래서 뭐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래서 해를 구할 건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해가 안 나온다 그랬지. 그럼 해가 안 나오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야 되지. 그러면은 2a 빼기 4라는 게 이렇게 요쪽으로 와서 요런 그림이 돼야겠지. 이해되니? 그래야 둘이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얘가 일로 넘어오면 겹치잖아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2a-4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요렇게 써주면 돼. 됐니? 자, 여기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지. 이거 2보다는 왼쪽에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넘어가면은 안 되지. 넘어가면 여기 겹치잖아. 그지? 근데 요때 얘가 움직이다가 딱 여기 경계선에 왔어. 이렇게. 경계선에 왔어. 그럼 겹치는 게 지금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구나. 여전히 해가 없죠. 왜냐면 이거 하얀 동그라미잖아.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지. 그럼 이게 해 있어 없어? 없어요. 해가 없지. 문제에서는 해가 없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 보라색 동그라미가 여기 2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도 괜찮은 거잖아. 여기까지 가도 해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2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딱 2까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요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딱 요 경계선까지 2까지 와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저런 어려운 막 외워서 하는 애도 있는데 이거 외워서는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해돼? 그 아래에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412번. 이번에는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어요. 자, 412번 보면은 위에 거 풀면 해가 뭐가 나오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풀면은 x가 a 플러스 2보단 작다? 이렇게 됐네? 근데 지금 얘가 위에서는 해를 갖지 말라고 했지만 얘는 이번에 해를 가지라 그랬어. 그럼 이제 위에 거 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이야. 그럼 아래 거 여기다 그릴 거거든? 그럼 요거보단 작다인데 얘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보단 작다지? 근데 이번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럼 얘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얘가? 요 a 플러스 2가 요쪽에 있어줘야겠네. 이렇게 돼야지 여기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마이너스 2보다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답이 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노란색 점은 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a 플러스 2가 요렇게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완전히 겹쳐졌어.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해가? 해가? 없지. 예. 해가 없잖아.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가면 안 되지. 안 되면 여기 등호가 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요게 잘 이제 한 번에 이해가 되면은 부등식이 괜찮은 건데 이게 막 헷갈리면은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그 예제 보면은 예제 8번. 요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워요. 연립부등식이 나왔고 여기도 이제 미지수가 껴있어. 자, 위에 거 풀면요 뭐냐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아래 거 풀면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냥 뭐 암산으로 풀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있는데 그 해의 범위 안에 정수가 한 개만 들어있대. 그럼 그림 그려보면은 요거는 하나가 x가 이제 2보다 크다야. 이렇게. 그 다음 하나는 a보단 작거나 같다지. 일단 해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이 요렇게 들어와서 이런 공통인 범위가 생겨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범위에 정수가 딱 하나밖에 안 들어온대. 누가 들어왔겠냐? 2 옆에 있는 거니까. 3은 들어와야겠지 여기. 4는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럼 4는 밖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럼 눈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A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 3보다는 오른쪽, 4보다는 왼쪽. 그러니까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겠지. 이해됐나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야. 여기 등호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요 A란 요 노란 점이 요렇게 3 위에 올라가도 괜찮냐 이거야. 이렇게 3 위에 올라가도 괜찮지? 가도 되지.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범위에 여전히 3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정수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4 위에 이렇게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정수가 3, 4가 포함되지. 정수가 2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긴 가면 안 되는 거야. 등호가 붙고 등호가 안 붙고 이런 것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아래 거 풀어보세요. 13번. 그럼 한번 같이 보죠. 아, 예. 자, 위에 거는 뭐 이제 풀어주면은 x가 4보다 작단가? 맞죠? 아래 거는 x가 k 빼기 2보다는 크다. 이 정도는 이제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위에 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4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뭔지 모르겠어. 어디보다는 크다야. 그래서 해가 일단 존재하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 겹치는 범위에 정수가 몇 개 들어오라 그랬어요? 2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럼 보면은 4 왼쪽에 있는 정수겠지? 누구랑 누구냐? 정수가 2개 들어오려면 3 들어와야죠. 또 2 들어와야죠. 1은 들어오면 안 되지. 이렇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1하고 2 사이에 k-2가 이렇게 들어있어야겠지. 괜찮아? 이제 어려운 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얘가 1이랑 같아져. 그러니까 요렇게 k-2가 요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기 정수 몇 개야? 요 사이에 정수 몇 개야? 이거밖에 없지. 얘 안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가도 괜찮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요렇게 2랑 같아졌어. 지금 요 사이에 정수 몇 개야?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안 붙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2를 다 더해주면은 K의 범위가 요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한두 개만 더 할까? 여기 그 197쪽 있죠? 요건 풀지 마세요. 지우세요. 활용은 하지 말고. 그 연습 문제도 활용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습 문제 넘어가면은 문제가 이제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일단 말로만 한번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420번 봐봐.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이게 해가 딱 한 점만 나온대. 해가 딱 한 점만 나오는 건 어떤 때 벌어지니? 겹쳐요.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하나는 8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요럴 때 사실은 요렇게 등식으로 바꿔버리고 8 대입하면 답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8일 때가 해인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아래 문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해가 없다 그랬어. 해가 없다 그랬는데 대충 보면은 여기는 x가 요게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맞지? 그럼 얘는 x가 이제 뭔가 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해가 없으려면은. 둘 다 같은 방향이면 해가 무조건 나오잖아. 반대 방향이면서 겹치는 게 없겠지? 그럼 얘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음표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가 있을 때 얘가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다시 문제의 조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요 물음표, 요 동그라미 있지? 얘가 여기까지 1까지 갈 수 있어 없어? 가도 돼 안 돼? 뭔 얘기냐면은 얘 물음표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그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괜찮잖아. 해가 없잖아 아직. 그지? 가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하고 숙제 올려줄 거고